구독, 좋아요. 마지막 주제는 카지노주입니다. 카지노주가 바다권에서 꿈틀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중국인 무비자 입국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동반을 하고 있는데 카지노주에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카지노주 같은 경우는 일단 상반기에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나 롯데관광개발 등 이 국내 카지노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되는 흐름을 좀 보여준 것이 카지노주의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그 카지노주도 주가가 지수 상승 흐름에 따라서 같이 좀 올라줬거든요. 그렇다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GKL 같은 경우는 이 서울 도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지노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카지노. 그렇죠, 외국인 카지노죠. 지역적인 강점을 최대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GKL도 방한 관광객들이 오시면서 많이 또 카지노에서 좀 베팅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모두 좋은 흐름을 이제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호재는 29일이죠.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지노라든지 복합 리조트 업계가 반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요, 영종도 가보셨죠? 네. 인천 영종도, 인천 영종도를 비롯해서 서울이라든지 부산, 제주도 등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4개 업장을 현재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체 그 호텔, 숙박 이런 매출도 있지만 카지노 비중이 매출의 38%를 차지합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찾을수록 어쨌든 중국인들의 어떤 성향 자체가 또 카지노를 좋아하거든요. 특히 중국이 좋아하는 전용 상품을 파라다이스가 또 개발을 한다고 해요. 이 카지노에서 마작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선 처음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최초 도입을 해서 파라다이스에서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 향후의 추세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적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또 현지 여행사와 또 패키지 관광 상품을 또 기획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주에 대한 호재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실적이 좋아도 시장에서 소외되면 주가가 잘 안 가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동반해서 쭉 올라가던 섹터는 아니어서 실적 추이와 성장성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한 거와 비슷한데 파라다이스라는 네. 기업 종목도 좀 인기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다는 뜻이 거래량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좀 종목에 따라 특징에 따라 다른데, 제가 거래를 해보면요, 좀 무거운 종목이 있어요. 네. 파라다이스가 좀 무거운 종목에 속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주체들만 좀 이제 포트식으로 담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바스켓 매매라고 하죠. 바스켓 매매 형식으로 담는 과정은 많이 봤지만 주가 흐름 자체가 변동성 있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지수가 같이 동반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GKL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실적 흐름이 향후에 제일 중요한데,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저도 보이고요. NH투자증권에서도 같이 분석을 했었는데 3분기 연결 매출액이 116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4%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222억, 무려 284%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성 좋은데요? 굉장히 좋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4분기에도 이제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면은 당연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비슷하거나 유사하거나, 보수적으로 봤을 때 유사하거나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카지노주의 실적 성장성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 방한 관광객이 역대 최대를 이미 기록한 상태고요. 여기서 29일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이슈도 더해지는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주식 차원에서는 이렇게 되게 되면 여행주도 좋을 것이고, 네. 카지노도 좋다 보니까 또 실적도 좋네. 또 엔터주 같은 경우도
같은 이런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되면 좋은 섹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순환매가 있었습니다. 또 캐대헌 다들 아시죠? 네. 이것 때문에 뭐 워낙 광풍이다 보니까 뭐 그냥 어른들이 이렇게 여행 오는 거 말고 가족 단위로 네. 아이들이 가자고 해서 네. 지금 여행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런 네.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캐대헌의 나라를 직접 보고 싶다, 환상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방문하겠다는 그런 가족 단위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중국발 이슈보다도 캐대헌 이슈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제가 좀 놓쳤는데요. 제가 캐대헌을 얘기하려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앵커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상반기에 그 방한 관광객이 최대라 했잖아요. 그 예. 이유는 K-팝에 대한 열풍 때문이에요. K-컬처에 대한 문화 때문에 예.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캐대헌이 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중국 관광객이 이제 무비자 입국으로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10월 달이면 또 중국 국경절이거든요. 보나마나 많이 들어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9월 29일부터 허용을 8월 29일인가요? 그때부터 허용을 하잖아요. 예. 9월 29일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캐대헌 열풍까지 같이 불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없고 더 하반기에는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관광객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카지노뿐만이 아니고 뭐 여행, 엔터주 이런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시면 캐대헌 은행이 지금 열풍을 일으키면서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현재 엔터주까지도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YG 엔터도 신고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JYP나 뭐 하이브는 아직 신고가 흐름까지는 아닌데, 하이브가 조금 흐름이 좀 개선이 되는 흐름을 제가 봤거든요, 차트에서. BTS 컴백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하이브도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카지노와 연결지어서 본다면은 하반기에도 조금 더 좋아질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실적 추정까지도 좀 높아지는 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데, 그렇다면 뭐 종합적으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캐대헌, 수혜주 탑픽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쪽일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탑픽이. 왜냐면 지금 무비자 입국 수혜로만 탑픽을 본다면은 파라다이스일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은 일단 관광에 대한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숙박에 대한 요소가 있고, 맞죠?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아직 저평가된 상태예요. PBR이 1배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위치, 즉 차트에 대한 위치, 제가 보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파라다이스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수혜로만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를 좀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고 있고요. 그 말씀인즉슨 중국인이 많이 들어왔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그렇죠. 라고 보시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캐대헌 열풍과는 관계없이 중국인 입국만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수혜주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나마 파라다이스가 좀 더 저평가된 측면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주가가 오른 쪽보다, 그러니까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파마 리서치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의료 관광 할 수도 있잖아요. 예, 피부 미용 관광이 좋습니다. 피부 미용 얼마나 인기 많습니까? 마사지 샵까지 엄청 유행하고 소문이 나서 꼭 한국 가면 마사지 샵을 가야 된다, 뭐 이런 거 뭐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 하죠. 리쥬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리고 뭐 APR도 요즘 잘 나가죠. 예. 그 두 종목을 사실 하고 싶었어요. 네. 그렇지만 너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는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니고, 네. 그리고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린 거고요. 뭐 현대차 증권도 중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하반기에 본격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공식 리포트도 있고, 그래서 기존 목표를 13,000원에서 24,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현재 주가가 한 2만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4,000원 정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현대차 증권에서 가장 좀 이익적인 측면을 좋게 봐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일단 파라다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엔터주는 선택이 안 됐네요. 이것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측면인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한해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캐대언 열풍으로 본다면은 좀 달라지죠. 캐대언 열풍으로 따지면은 종합적으로 다시 분야를 넓혀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하이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이브는 물론 이제 방 의장님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기업의 경쟁력 자체만을 봤을 때 BTS에 대한 하반기 복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K-팝에 대한 문화에 대한 열풍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는 기대치가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차트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조정 이후에 지금 막 상승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진입하는 시점도 하이브가 좋아 보이고 시가총액도 크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도 안심하고 뭐 급등락에 관계없이 안심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하이브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어느 정도 올라왔고 이제 좀 쉬고 싶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부담 요소들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25일이면 결론이 나옵니다. 관세에 대해서. 네. 예, 관세 이슈가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된다면 네. 시장이 지금 미리 좀 흔들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그런 이제 주도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으니까 또 차익 실현 빌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개별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물론 이제 시장을 예측을 해봐야 되지만은 시장이 종합적인 하락이 만약에 왔을 때는 이런 개별주들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껏 기대했다가 그 기대치가 무너지는 상황이면은 개별주도 사실 같이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뭐 네오팜이나 서원 같은 종목들도 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면 무너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악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수는 당연히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그때는 좀 쉬어야죠. 투자를 쉬던지 아니면 뭐 인버스를 투자하시던지 장기적인 대안으로 그런 식으로 좀 위험을 해지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아주 100%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수상으로는 아래 위로 어느 정도로 지금 열어놓고 보실 생각이세요? 관세 협상을 만약에 안 좋으면 여기서 주가 흐름이 조금 더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3천을 살짝 깰 수가 있겠죠. 근데 협상이 어느 정도만 마무리되면은 지금 지수 측면에서는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충분히 반등할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수의 변화에 따라서 또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또 예견을 하면서 과연 지금 내가 신규 매수를 할 때는 어느 쪽을 집중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도 역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투자 판단에 도움되는 정보들로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채팅창에 캐대헌 재밌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한번 본 사람들은 특히 어린이 기준으로 한번 일단 보면 10번 본다고 하고 100번 봐도 안 질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팬덤이 형성되고 있는 캐대헌이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엄마 아빠들까지도 뭐야 했다가 중독되는 게 캐대헌이라고 요즘 아주 핫하니까요. 예,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도 다 그런데 또 연결이 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송동영 경제평론가와 함께 정치, 경제, 미슐랭 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